노후에 접어들면 우리는 자연스레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젊었을 때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과 훨씬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여유나 정서적 불안정, 신체적 의존이 겹치면서 마음 한구석엔 누구에게든 기대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래서인지 착한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나도 모르게 삶의 태도가 되고 결국엔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런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이모 씨는 퇴직 후 조용한 삶을 꿈꾸며 모아 둔 퇴직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0년 전 후배가 연락을 해왔고 급하게 전세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곡히 도움을 청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한 달 안에 갚겠다던 약속은 흐려지고 결국 연락조차 닿지 않게 됩니다. 소가리를 하던 그는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채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끝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믿은 게 죄지. 인생 끝자락에서 사람한테 크게 배웠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런 금전적 손해만큼이나 깊은 정서적 상처도 쉽게 찾아옵니다. 평생을 친구처럼 지내던 지인이 외로움에 감정적으로 다가오지만 정작 병원에 함께 가달라는 순간에는 그땐 내가 좀 바빠서라며 외면하거나 자식 결혼식에 초대도 하지 않은 경우처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실망을 안겨주는 일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할게라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 사람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닌 나의 존재가 무시당한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실망도 분산시킬 수 있지만 노후에는 그 대상이 소수이기에 한 번의 배신이나 실망이 치명적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래서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믿지 말라. 행동으로 검증된 신뢰만이 믿을 수 있는 신뢰다. 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통찰이지요.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사람만은 아니겠지. 이 사람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신뢰를 덜컥 건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상처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시작되곤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해야만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전거래를 한다면 반드시 문자나 계약서 등 근거를 남기세요.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기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외롭다고 아무에게나 감정을 내보이고 기대는 순간 상대에게 짐이 될 수 있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는 오히려 더 큰 고독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착함이 나를 아프게 만들게 둬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마음은 지키되 신중한 눈과 검증하는 태도 역시 함께 갖추는 것. 그것이 노후를 지키는 진짜 지혜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는 더 이상 누가 내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쉽게 믿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착한 사람은 남의 기대를 채워주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평화를 지켜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너무 많이 내어주기보다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멈추고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이상 지식보다는 지혜가 중요한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뜻하지 않게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논쟁이 마음의 평온을 깨고 인간관계에 금 가게 만드는 일이 반복됩니다. 노년기의 논쟁은 젊은 시절과 다르게 더 많은 감정의 파장을 남기고 관계의 회복도 훨씬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 후회로 이어지고 괜히 말을 꺼냈다. 그냥 웃고 넘길 걸 하는 생각만 남게 되지요. 쇼펜하우어는 어리석은 사람과의 논쟁을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돼지는 진흙을 즐기지만 나는 더러워질 뿐이라는 말. 이 짧은 비유는 노년기에 꼭 새겨야 할 경고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명절이나 모임 자리에서 겪었을 법한 경험입니다.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하다가도 정치 이야기, 자녀 진로, 종교 등 민감한 주제가 튀어나오는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그건 좀 다르게 봐야 해라는 말 한마디가 그건 무식해서 그런 거야라는 감정 섞인 말로 되돌아올 때 우리는 괜히 입을 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일시적인 감정 소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젊은 시절처럼 다양하고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틀어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고 결국 평생 함께하던 사람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내가 참았더라면, 굳이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하는 후회는 뒤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멀어져 버린 관계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땐 말이 많았고 나이 들수록 입이 무거워졌다. 왜냐하면 많은 말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을 잃더군. 이 말은 그 어떤 교훈보다 진하게 와 닿습니다. 결국 노년기에 남는 것은 누가 맞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곁에 남았는가입니다. 논쟁은 대개 정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 우위를 점하려는 방식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 한쪽이 쓰리고 허전해집니다. 특히 나는 맞는 말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지? 라는 마음은 더 큰 후회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태도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같은 유연한 대응입니다. 논쟁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시간을 쏟는 대신 내 감정의 평온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평온이 결국 나의 정신 건강과 노후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사람과는 절대 논쟁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논리를 통해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흔들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역시 너는 이기적이야 같은 말은 나를 낙인 찍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굳이 진심을 꺼내려 하지 마세요. 내 진심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보여줘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을 누군가와 맞서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삶은 그 맞섬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논쟁으로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공감하고 입을 다무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겨도 남는 건 후회뿐이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겨두고 살아간다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평온한 하루하루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은 적을수록 가치가 커지고 침묵은 때로 품격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이제는 이기려는 말을 줄이고 지혜로운 침묵으로 나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싸움을 걸어올 때, 당신의 평온을 깨려는 의도가 느껴질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 한마디로 당신은 오늘도 지혜로운 승자가 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겪었고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들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눌려 있습니다. 어릴 적엔 부모의 시선, 청년기엔 사회의 시선, 장년기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타인의 눈빛에 주춤거립니다. 왜 결혼 안 했어? 손주는 아직이야? 그 나이에 그런 옷은 좀 아니지. 안나. 이처럼 일상의 대화 속에 스며든 말들이 우리를 자꾸만 남이 정한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기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생각이 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정작 내 인생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힘들어질 때 그들은 옆에 있어 주지도 않고 위로 한마디 건네는 일조차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결국 타인의 것이고 내 인생은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남의 눈은 신경 써야지.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치 때문에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한 60대 여성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녀 교육, 집안일까지.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과 단둘이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늘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골 마을에서 꽃을 키우며 살고 싶다는 꿈.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해. 그런다고 누가 인정이나 해. 그녀는 고민 끝에 그 꿈을 접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병상에서 눈을 감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쯤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볼 걸 그랬어. 이처럼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내 마음을 외면하면 결국 후회가 남게 됩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감정이 아니라 놓쳐버린 내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반대로
늦게라도 자신의 삶을 선택한 분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70대의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개인전을 연 어르신, 손주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할머니, 노년의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마을, 도서관에서 글을 쓰기 시작한 60대 남성까지.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 기분이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늘 우리를 보고 평가하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한두 마디 말만 툭 던지고는 자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며칠, 몇 달, 아니 몇 년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건 너무도 아까운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조금 늦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느린 속도라도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진심 어린 존경을 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지만 그 시선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정말 그 말처럼 이제는 남이 아닌 나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일까 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를 묻는 삶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한 삶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타인의 시선은 잠깐이고 내 인생은 평생이다. 이제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의외로 많은 부탁을 받게 됩니다. 자녀의 육아를 돕거나 친지의 병원 동행, 이웃의 행정 업무 도움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늘어나죠. 그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착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시간 많잖아. 도와줄 수 있잖아. 당신은 원래 그런 따뜻한 사람이니까. 처음엔 고맙다며 손을 꼭 잡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에 기꺼이 했던 도움도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해줬다는 이유로 다음에도 또, 그리고 또 거절하려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예전엔 안 그러더니 요즘 너무 이기적이야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관계가 올바른 걸까요?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 김모 씨는 이웃 아주머니의 손녀를 몇 번 봐줬습니다. 사정이 딱하다며 부탁했고 아이가 예쁘기도 해서 흔쾌히 도왔죠. 그런데 그 일이 계속되면서 주 3회 정기적으로 아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이번 주는 약속이 있어서 어렵겠다고 말하자 이웃은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 애는 어쩌라고요? 그 순간 김 씨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난 도와준 것뿐인데 왜 그게 당연한 게 되어버린 걸까? 이처럼 호의가 권리로 변질되는 순간 관계는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엔 따뜻했던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적 부담이 쌓입니다. 더 무서운 건 거절했을 때 돌아오는 비난이나 실망의 표정이죠. 그때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야박했나? 내가 나쁜 사람인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관계는 애초에 잘못된 관계다. 진짜 건강한 인간관계는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관계죠.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자칫 나 자신을 지우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누군가를 도우며 살면서 정작 나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엔 쓸쓸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면 갈수록 관계는 기쁨이 아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선 긋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차갑게 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명한 한계를 정해놓고 가능한 부분만 따뜻하게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 일은 도와드릴게요. 다만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주세요. 제가 일정이 있어서 매번 도와드리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또는 이 정도까지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아요. 이처럼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상황은 말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노후에 그런 일이 반복되면 신체적 피로보다 정서적 피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결국엔 사람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외롭기 위해 늙는 게 아닙니다.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하기 위해 지금까지 버텨온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남의 기대를 채워주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평화를 지킨다.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베풀면 기쁨이 되고 그 경계를 넘으면 착취가 됩니다. 이제는 그 경계를 내가 스스로 정해야 할 때입니다. 침묵 대신 표현을, 희생 대신 선택을. 그래야만 늦은 후회 없이 남은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의 속도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시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잘 될 때 누가 곁에 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친구, 직장 동료, 친척, 지인. 그들은 내가 무너질 때 위로를 건네며 따뜻한 말을 해줍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언젠간 잘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운 좋게 노후 자산이 안정되고 자녀가 잘 되거나 조용한 일상이 찾아왔을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더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요즘 좀 잘 나가나 봐? 어디서 그렇게 벌었어? 한턱 쏘셔야죠? 농담 같지만 그 안엔 은근한 기대, 질투, 거리감이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외로움이 깊게 스며드는 순간은 바로 성공 이후 찾아오는 오해와 거리감입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볼까요? 한 60대 남성 박모 씨는 은퇴 후 자신이 창업한 작은 농산물 사업이 뜻밖의 반응을 얻으며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인터뷰 이후 예전 친구들과 친척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죠. 정말 대단하다. 오랜만에 밥 한 끼 하자. 하지만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이런 말이 따라왔습니다. 혹시 나도 좀 껴줄 수 있을까? 내가 벌었다는 그 상품, 나도 좀 팔아보면 안 돼? 처음엔 반가움에 도움을 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보다 기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곁에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진심으로 박수 쳐주던 사람보다 그 정도면 한턱 쏴야지라고 농담을 던지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들 땐 함께라면 나눠 먹자며 같이 울던 사람들이었는데 잘 되니까 당연하다는 듯 뭔가를 요구해. 그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겠더라.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다. 노년에는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정서적으로도 예민해지고 인간관계에 있어 실망이 깊게 남기 쉬운 시기죠. 그래서 오히려 잘 될 때 조용히 응원해주는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단 하나, 구분의 눈입니다. 누가 진짜 내 삶을 응원하고 누가 내 성공을 이용하려 드는지를 차분히 보는 눈. 그리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과 관계를 더 깊이 이어가려는 용기입니다. 한턱 쏘라며 다가오는 사람보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라며 눈빛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잘됐다. 정말 기쁘다 말하며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노후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진짜 친구는 함께 추락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 땐 누구나 곁에 있으려 하지만 내가 반짝일 때 불편해하지 않고 함께 빛나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노년의 친구,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노년은 경쟁이 아닌 나눔의 시간입니다. 함께 울어준 사람도 고맙지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은 더 어렵고 귀한 사람입니다. 성공 이후 변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라. 그중 묵묵히 박수치는 단 한 사람이 당신의 마지막까지 곁에 남을 사람이다.